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투동자 머니로그입니다. 오랜만이죠? 저번주에 결방이 돼서. 오늘은 재테크 기본 원칙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초보 재테커 분들이나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재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만약에 500만원 정도 있는데 혹은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재테크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라고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나 지금부터 이제 내가 사회 초년생이야. 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 이제 나도 돈을 벌어. 나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혹은 내가 몇 년간 일을 했어. 10년간 일을 했는데 돈이 많이 없어. 내가 재테크를 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본질을 잘 알고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장가를 이끄는 이 수장은 굉장히 표독스러운 그런 인물이지만 이 기업은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맛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스포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이 드라마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되게 재밌으니까요. 그러면은 재테크를 우리가 이제 하려니까 재테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테크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테크의 어원은 일본에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번역과 국어라는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1990년대 중반에서 자이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본에서. 재무와 테크놀로지의 약어로, 원래 일본에서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 본업 외에 잉여자금이나 저리의 조달자금을 주식, 채권, 토지 등에 투자해서 자금 운용을 다양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개인이 행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에, 재테크, 주식, 채권, 토지에 투자하는 거, 요렇게만 좀 많이 생각을 하죠. 주식, 채권, 토지에 투자를 한다니까 그럼 나도 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재테크 시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알아보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제 삶에 좀 녹여내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오고 나서 느낀 건 뭐였냐면, 중요한 거는 주식, 채권, 토지 등에 투자한다는 이 대목이 아니라 잉여 자금이나 저리에, 그러니까 저이율의 조달 자금으로 한다는 이 말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업은 본업을 해요. 본업으로 돈을 굴리죠. 근데 그 외에 잉여 자금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본업을 하는 거 외에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직장인에 대한 재테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직장인은 잉여 자금을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 직장이냐, 돈 벌어. 근데 잉여 자금 어떻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잉여자금이 없거나 혹은 잉여자금이 적으면은 이 투자 행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재테크 하면 이 투자를 먼저 좀 떠올린다는 거죠. 이 잉여자금을 안정적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먼저여야 되는데 이 선행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직장인이 잉여자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돈을 모아야죠. 네, 돈을 모으면 돼요. 돈을 모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지? 갖고 있는 돈을 지켰어야죠. 그러면 돈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돈을 지켰어야 되는데, 직장인의 자금 조달이 어떻게 하냐에 대한 근원적인 정답은 절약입니다. 절약. 내가 번 돈을 갖고 절약을 해서 그 돈을 지킨 다음에 그걸 모아놓은 걸로 이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약이라는 단어가 좀 뭔가 좀 고루하고 좀 팬시하지 않잖아요. 뭔가 끌리는 게 좀 없는 그런 단어죠. 또 절약이야? 이러면서 단어가 가진 그런 고루한 질감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절약이라고 보기보다는 행복 소비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지키는 건 행복 소비다. 절약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긴 하지만 이 절약이라는 건 좀 리밋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아껴야 돼? 그 리밋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행복 소비라고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이 행복 소비는 행복을 유지하는 선까지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무조건 줄이자, 소비를 아예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이 행복한 리밋을 스스로 정하는 거죠. 나는 요 정도까지는 행복한 것 같아. 그럼 그 정도까지만 지켜나가면서 그 정도의 라인을 지키면서 내 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물론 잘 벌면 좋고 못 벌면은 더 많이 지켜야 되고 그럼 더 많이 모으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게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재테크의 본질은 제 생각에는 나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잉여 자금을 얼마나 남길 수 있나, 얼마나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남길 수는 없나, 그리고 남기는 과정에서 나는 행복한가? 행복해야지 장기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매일 불행한데, 절약하는 게 매일 불행한데, 매일 라면만 먹는데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가.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는 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테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곳에 매몰되는 경향을 갖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테크라는 거는 이렇게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모으고 굴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를 근시안적으로 하나만 매몰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막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노력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근데 돈을 누구나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 한 가지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냐고. 지키지를 못하고 모으지를 못하고 모은 게 없어서 굴리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매몰이 된다든지 혹은 지키는데 매몰이 돼서 소비를 극도로만 줄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좀 많이 버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아무리 지켜봤자 돈이 모이냐는 거죠. 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돈을 모으는 데만 열심히인 거죠. 돈을 계속 모아서 뭐 하냐고요. 자산을 많이 모아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그 자산이 깎여 나가고 돈을 한 3억 5천, 한 4억 정도의 자산을 모으게 되면 그때부터는 투자 싸움이 돼요. 그때부터는 내 근로소득으로 얻는 돈보다 투자로 얻는 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으는데 열중하는 게 맞는데 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자산이 그렇게 크게 불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굴리는 거에만 열중하시는 분들이 있죠. 투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질문처럼 1,000만 원 있는데요. 재테크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에다 투자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질문하신 분들은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지키고 있고 돈도 잘 모으고 있나 보죠. 그러면은 1년에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죠? 얼마 정도 씁니까? 그걸 어떻게 유지합니까? 지난 5년간 쓰는 돈이 어떻게 증가해 왔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나는 돈을 굴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드가 적은데 돈을 뭐 어떻게 굴리겠다는 건지, 굴려서 뭐 하냐고요. 내가 만약에 한 1억이 있다고 치면 10% 먹는다 뭐 치면은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으로 뭐 할 거냐는 거죠. 20% 먹으면 되잖아요. 20%? 근데 20%는 아마 이런 거에 개념이 없는 분들이 주식으로 20%를 쉽게 낸다? 저는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 워렌 버핏을 모르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이런 영상을 보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1%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시는 분의 수익률이 20.1%라고 보면 돼요. 60년간. 물론 굴리는 액 단위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초반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돈을 계속 굴리는 과정에서 연평균 20%를 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60년 동안 총 364만 프로라고 합니다. 예. S&P 500 지수에 120배를 웃돌았는데 가치 투자의 정말 대가인 거죠. 이 364만 %가 됐던 건 60년이라는 기간과 20%라는 수익률이 만나서 이렇게 364만 %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 이 사람의 수익률을 내가 뛰어넘겠다?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의문이 있죠. 예. 제가 뭐 여기서 너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뭔가 꿈을 짓밟는 거니까. 근데 될까라는 의문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반절만 내더라도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반열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수동자를 만든 거고, 답이 없는데 수동자를 만들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4가지 원칙,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을 모으고 돈을 굴리는 이 원칙을 잘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재테크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재테크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반쪽짜리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재테크는 경영을 통한 자산 증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돈을 갖고 우리 가정을 경영한다. 그래서 경영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해야 되고 기업의 방식을 담습해야 한다. 이게 제가 현재까지는 내리고 있는 결론이에요. 왜냐면은 기업은
가계의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기업이 노동자들을 원료로 써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구조니까 원료가 수익보다 높을 수는 없겠죠. 그럼 장사 안 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국회입법조사처 같은 곳에서 보면 이런 통계 자료를 많이 내요. 저는 이런 거 좀 즐겨 보는데 한국은행의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보다 37% 높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임금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영업의 실패, 자영업 영업이익에 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1998년부터 2017년 기간 중에 총 국민 소득에서 가계 소득의 비중이 기업 소득의 비중보다 낮다는 거. 예, 이거는 기업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계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가계이긴 하지만 기업의 방식을 담습을 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방식을 어떻게 담습을 해야 될까요? 기업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굴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하나하나 깊이 있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를 좀 요약을 하면은 내가 재테크를 시작할 겁니다. 뭐 제가 재테크 초보자입니다. 라든지 제가 이제 돈을 요 정도 있으니까 재테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든지 뭐 이런 분이 있다면 먼저 이런 순환을 이해하고 내가 이런 순환을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인 돈을 벌고 어떻게 지키고 모으고 굴리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재테크란 게 이런 거구나. 돈을 계속 아끼거나 뭐 계속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거를 아울러서 재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으면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생각을 버리고 재테크는 경영이구나. 나는 경영자가 돼야 되는구나.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늘 영상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만들게 된 이유는 뭔가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자에만 되게 혈안이 되고 뭐 주식은 내팽개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편향적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